안녕하세요, 신기누설입니다. 오늘은 화제 속에 방영 중인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캐스팅부터 연출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점 꽉꽉 담아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박신우 감독은 각각 배우들의 캐스팅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규영 배우의 경우 남주리 역이 현실적인 캐릭터라 오히려 캐스팅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떤 정확한 특성이 있다기보단 현실적인 캐릭터라 여러가지 구현하기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예전부터 박규영 배우에게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봤는데 가장 일상과 연기의 순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저 사람이라면 가짜가 아닌 진짜처럼 느껴지게 연기할 수 있겠다 싶어 굉장히 일찍 연락기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오정세 배우는 문상태 역을 굉장히 오래 고민했고 주인공들 중 어떻게 보면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를 가진 인물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이미지가 좀 안 됐거나 안쓰럽거나 부정적인 케이스들이 많아 문상태는 다르게 그리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문상태를 보면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문상태에게 많은 매력을 느끼면서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무언가 그 사람의 시각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는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부분이 가능한 배우가 별로 없었고 그러던 중 오정세 배우가 문상태 역을 어이없게 받아줘서 의외였다고 합니다. 오정세 배우가 문상태 역을 해주겠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 고문형이 좋아. 여보세요? 형? 서혜지 배우의 캐스팅 관련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문형은 정말 어려운 캐릭터고 가끔 작가님이 미울 정도로 어려운 캐릭터라 박신우 감독 자신도 잘 모르겠는데 매번 모르겠는 와중에 서혜지 배우와 상의하면서 조금씩 메우는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 헷갈리고 또 고문형이 갖춰야 될 여러가지 모습이 있는데 강한 껍데기이지만 속은 다른 표층과 심층이 다른 그런 복합적인 캐릭터고 또 어떤 의미에선 여성적으로 남성적으로 보이는 복합적인 캐릭터라고 고문형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캐릭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던 중 만나게 된 서혜지 배우. 너무 복잡한 와중에 서혜지 씨를 보고 예지 싶었습니다. 엄마, 나는요 이쁜 마녀가 될래요. 김수현 배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수현 씨는 뭐 사실 딱히 이유라는 게 없는데 김수현을 캐스팅하는데 이유가 있다면 이상하겠죠. 인정? 인정.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형,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정신이. 거짓말 한번 나쁜 건데 거짓말했어? 그 거짓말을 초등학생 때도 다. 형, 내일 서점 갈까? 거짓말했어? 형, 공룡대백과 사러 갈까?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처음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도 있지만 이미 예전에 호흡을 맞춘 케미가 있습니다. 우선 별에서 온 그대를 통해 이미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김수현과 김창완. 2013년에 방영된 별그대에서 김수현은 도민준으로 김창완은 장영목으로 도민준의 하나뿐인 친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호흡을 맞췄고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통해 7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자주 쓸 것 같아서. 보세요, 2번은 장 변호사님이잖아요. 누가 뭐 그런 거 1번이나 2번이나 누가 뭐 그런 거 신경 쓴다고. 바꿔요? 장 변호사님 1번으로? 아이고 참 누가 그런 거 뭐 유치하게. 됐습니다. 김수현과 서혜지도 예전에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뿌띠첼 디저트 심리학. 키스가 푸딩 맛일까? 푸딩이 키스 맛일까? 상상만으로는 알 수 없지. Why? Tell me why? The things you say will 달콤하네. 키스하거나 푸딩하거나 해피엔딩 뿌띠첼 스윗 푸딩. 푸딩하자. 제가 저 푸딩 먹어봤는데 키스만 아닙니다. 그냥 푸딩입니다. 뿌띠체 스윗 푸딩 CF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CF에서 잠깐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은 6년 만에 드라마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여길 왜? 왜긴 보고 싶어서 왔지. 이화에서 흥분한 문영에게 강태가 나비 포옹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심호흡해.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땐 이렇게 양팔을 X자로 교차해서 양쪽 어깨를 번갈아서 토닥여줘. 이러면 격했던 감정이 좀 진정될 거야. 이게
뭔데? 나비포옹법. 나비포옹법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나비포옹법은 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극중의 강태는 문영에게 심호흡을 먼저 시키고 나비포옹법을 알려줍니다. 심호흡을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진정시켜주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긴장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크게 숨을 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한숨을 쉬는 것이 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긴장되면 본능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를 의식적으로 하면 좀 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나비포옹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편안하게 심호흡만 해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트라우마는 이렇게 앞에서 마주봐야지 뒤에서 묻는 게 아니라. 드라마 속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과 좀비 아이의 그림은 컨셉트 아티스트 점산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동화책은 물론 문영이 들고 있는 부채 그리고 출판사 회의 장면에도 직접 그린 그림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신호 감독과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이미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화에서 등장하는 클레이 애니메이션도 그의 컨셉트 아트를 토대로 탄생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이름을 많이 알리긴 했지만 사실 잠산의 작품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키 박지성의 포스터와 서태지 아이유의 소격동 앨범 커버 모두 잠산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한 잠산에게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20년 작업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간 컨셉트 아티스트로 활동해왔던 잠산은 답답한 매너리즘에 빠졌던 잔혹동화를 그려달라는 의뢰가 와서 너무 반가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산의 그림이 들어간 악몽을 먹고 자란 소년과 좀비의 아이는 7월 18일 정식 출간될 예정입니다. 1화에서 문상태에게 안긴 환자가 개어낸 음식들이 아기자기한 CG로 그려졌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문강태의 행복한 기분 역시 귀여운 CG로 따뜻하게 연출됐습니다. 다양한 드라마에서 다양한 연출을 해왔던 박신호 감독에게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연출은 어려운 숙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연출을 할 때 드라마의 톤업 매너를 고민하게 되는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워낙 개성이 뚜렷해서 그 개성을 따라갈 것인지 혹은 중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주제가 너무 좋은 대본이었고 소재나 캐릭터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야기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낯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나면 무척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만을 위한 연출 방식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2화에서 강태가 좋아하는 동화작가 고문영을 만나러 가는 장면 마치 뮤지컬처럼 그가 바라본 행복하고 순수한 세상을 따뜻하게 연출했습니다. 이 장면의 탄생 비하인드를 묻는 질문에 박신호 감독은 사인회를 가는 길에 문상태의 행복한 기분이 대본에 표현돼 있었는데 막상 촬영 장소에 가보니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네킹도 많고 벚꽃도 있고 우산도 걸려있고 거리 전체에 걸린 봄맞이 포스터에는 예쁜 새도 있고 상태가 춤추던 간판, 비 내리는 벽화까지 행복한 상태의 시선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의 시선이 늘 불안하고 무서운 방식으로만 묘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이런 장면을 꼭 넣고 싶었고 해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장면이 더 좋았던 이유는 뒤따르는 강태를 따라 현실의 화면으로 바뀔 때 느껴지는 작은 쓸쓸함 같은 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박신호 감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가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이 드라마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과문 반성문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그런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작가님이 쓰신 대본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여러가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감독과 배우들을 믿고 끝까지 시청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드라마나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